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황태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릴 의학적인 부분은 요즘 아이들의 이런 성장, 발달 부분입니다. 요즘 부모님들 보시면 요즘 아이들이 꽤 많이 큰 것 같아. 초등학생인데 훨씬 조금 예전보다 발육이 남다른 것 같아라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특히나 여자아이들의 초경이 빨라지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시청자님들 중에서 특히나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 아니면 손녀가 있는 조부모님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할 주제는 성조숙증입니다. 예, 성조숙증이란 이제 빨리 사춘기가 진행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사춘기의 시작은 남자아이들은 고환의 발달로서 평가를 하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의 발달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성조숙증의 의학적 정의는 남자아이는 만 9세 이전에 고환이 발달하는 것이고 여자아이는 만 8세 이전에 유방이 발달하는 것을 성조숙증의 의학적 정의입니다. 그럼 이렇게 발달한다는 거에 조금 더 정확한 얘기를 드리면 고환은 이렇게 용량으로 얘기하면 4cc이고요. 이제 직경이라고 해서 안에 있는 외피가 아닌 안에 있는 부분만 했었을 때는 긴축이 2.5cm 이상 되면 이건 이제 아이가 아닌 이제 성인 남성으로 진행되기 위한 몸의 변화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애들은 이제 잘 알다시피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고 하죠. 근데 멍울이 잡히는 경우는 간혹 일시적인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사춘기의 시작이 알리는 이제 발육 과정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집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한의원이나 의료기관 내원하셔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조숙증의 원인이 생기느냐? 일단 남자아이들은 50% 정도는 종양, 흔히 말해서 암이라고 하죠. 이런 종양으로 인한 기질적 원인이 50%고요. 그럼 반대로 남은 50%는 특별한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특발성이 50%입니다. 반대로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최소 80%에서 많게는 90% 정도가 아무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특발성이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에게서 성조숙증의 징후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 방문하셔서 어떤 종양이 있지는 않은지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하고요. 다행히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크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훨씬 성조숙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빨리 사춘기가 진행되는데요. 이걸 조기 사춘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조기 사춘기는 보통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만 8세에서 9세 사이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경우,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만 9세에서 만 10세 사이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경우를 조기 사춘기라고 하고요. 꼭 조기 사춘기가 아니더라도 성조숙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부모님 세대 그리고 조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빠른 사춘기의 원인으로서는 당연히 1순위 이제 첫 번째 원인은 유전입니다. 뭐 사진이 콩하고 팥 사진이 있는데요. 저희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결국에는 이런 빠른 사춘기의 원인도 유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어머님이 일찍 초경을 하셨다면 그 딸아이도 일찍 초경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아버님께서 일찍 이마에 여드름도 나면서 빨리 사춘기가 오면서 성장이 멈췄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비만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요즘 아이들은 예전처럼 영양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영양 과잉,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고 조금 영양 결핍인 북한이나 아프리카처럼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사춘기 시작이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나 좀 서구화된 잘 사는 나라에서는 너무 영양 과잉이기 때문에 빨리 사춘기가 진행되면서 소경이 일찍 시작됩니다. 그 원인으로는 비만이면 이렇게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마치 여성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 호르몬이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 아니라 이렇게 인공으로 합성된 화학 물질이
이제 인체에 흡수되며 그게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을 한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 사진으로도 나와 있듯이 대표적으로는 이런 일회용 품들, 특히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일회용기를 편리성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특히나 자라는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에게 많이 노출이 되면 이게 인체에서 환경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춘기 진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럼 가급적이면 이런 일회용기, 특히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사용을 못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꼭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좀 검출이 되지 않는 뭐 비스페놀의 뭐 프리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이런 빠른 사춘기의 원인이 됩니다. 뭐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근원이자 아이들 성장에도 좋지도 않고 빠른 조기 사춘기의 원인으로도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정에 약간 불화가 잦다든지 결손 가정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빨리 사춘기가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아이들이 많이 건강 때문에 먹는 홍삼을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홍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주 약효 성분인데 이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홍삼을 많이 먹었더니 이렇게 특히 성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량이 과다하다든지 이유 없는 뭐 출혈 그리고 유방 통증 그리고 여성 호르몬 유사 이런 질환이 있는 유방암이나 뭐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이 있는 분들한테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는 여자 아이들에게 홍삼을 먹이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여성 호르몬을 먹이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한 행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에게는 홍삼 복용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이렇게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이라 안타깝게 이런 특발성 성조숙증이라면 한방 치료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에도 한약 치료를 꽤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대만에서 특발성 성조숙증 환자 3,390명 아이에게 이렇게 한약 치료를 했더니 빠른 이렇게 사춘기 진행이 약간 지연이 되면서 당연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성인 예상키도 커졌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이제 한의원, 저희 말고도 이렇게 아이들을 전문으로 보는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성조숙증 환자들이 내원을 하면 이런 한약 복용을 통해 가지고 사춘기는 빠른 사춘기 진행은 지연을 시키면서 그 외 아이 체질이나 건강적인 부분을 개선시켜서 최종적인 키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료받았던 아이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전에는 저 아이가 처음 내원했었을 때는 만으로 6세 간 넘긴 아이였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제 간 유치원생인 아이가 이미 보시면 오른쪽에 멍울뿐만이 아니라 유방이 꽤 많이 발육이 된 상태고 한의원에 내원하기 전에 이미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하고 다 마친 상태에서 한의원에 내원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게 병원에 가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성억제 호르몬 주사 요법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 방식이 싫고 조금 더 아이 몸에 해가 덜 되면서 조금 그 외 건강 말고도 건강이나 체질 개선에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한 아이였는데요. 그렇게 치료를 꾸준히 했더니 이렇게 가슴 발육이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깔아앉은 상태였고요. 그 외에 아이가 뭐 비염이 심해서 코피도 많이 쏟았었고 코가 항상 막혔었고 그리고 잘 먹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성장에 여러 가지 오히려 저 아이는 보시면 뼈가 이렇게 갈비뼈가 다 나올 정도로 비만인 아이가 아니라 꽤 마른 왜소한 아이였었습니다. 근데 한방 치료를 통해서 전보다 훨씬 더 몸도 많이 건강해지면서 이렇게 가슴 발육이 지연되고 오히려 흡수되면서 좋은 경과를 보였던 아이고요. 대신에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게 간혹 치료를 하다 보면 모든 치료가 단기간에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조숙증, 이거는 저희 말고도 양방에 가도 똑같을 겁니다. 정말 아이가 초경을 할 때까지 이렇게 꾸준히 치료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는 거지 이게 단기간 뭐 3개월 하면 완치되는 그런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아이가 초경 사춘기 진행 그리고 그 이후에 초경까지 가까운 전문 한의원이든 전문 의료기관에서 꼭 경과를 꾸준히 관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조숙증 이제 환자 말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생활관리법들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방이라고 하면 원인을 제거해주면 다 예방이 되는데요. 일단 고열량 이런 가공 섭취, 가공식품들 섭취를 좀 제한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우리 몸에서 너무 과도하게 혈당이 높으면 이런 부분들 또한 아이의 사춘기 진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었던 홍삼 복용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특히 여자아이 같은 경우라면 지양을 해주시는 게 맞고,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너무 선정적인 영상에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는지, 아이들이 쓰는 폰이라든지 그리고 집에 있는 TV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아이가 약간 살집이 있고 비만이 있다면 이제 비만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적정 체중을 잘 유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수 있는 일회용품 이런 플라스틱 용기들을 최대한 아이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아이가 특히 여자 아이의 성조숙증을 예방할 수 있는, 집에서 이렇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생활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의사의 황태한 원장이었습니다.